유재수 대표님, 이재달 대표님 외에 또 회원분들이 오셨습니다. 학교사랑 학부모회 최작 대표님, 이들이 준비하면서 또 빠진 아직까지 다 들어가지 못한 학부모 단체도 많습니다. 준비되고 이래서 변호사분들이 또 한 몇 분이 또 이렇게 같이 지금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새누리당에서 낙선했던 김용남 우리 의원, 그다음에 우리 정준길 변호사, 뭐 이렇게 해서 변호사분들이 한 5분 이렇게 또 이제 법률 조력하려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이게 교육에 대한 학부모 단체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여태까지 일을 굉장히 많이 해오셨는데 많이 도움을 받으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새누리당에서 많이 도움을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라도 제가 좀 들어가서 많이 알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참 훌륭한 나라인데 저는 그 가장 근본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경제도 서고 정치도 제대로 되고, 그런데 이 교육이 너무나 오랫동안 뭐 방치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교육이 좀 잘못되고 있는 바람에 지금 뭐 하나를 잡을래도 근본부터 바로잡지 못하면 이게 참 어렵게 돼 있어서 인성교육의 기본이 교육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자청을 하고 이렇게 단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애국자가 따로 없어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희생을 무릅쓰고 개인 돈 들여서 개인 시간 버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을 바로잡자고 다 모이신 분들이 이제 다 뭉쳐서 절실감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해서 이번에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첫날이 오늘이라고 생각되고 여기서 축사를 하게 된 거를 교육이 살아야 위해서 방금 소개해드린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이시면서 상임 고문님을 맡고 계신 곽병선님 나오셔서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 이 나라에 진정으로 소망하는 교육을 세워보려는 뜻으로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교육 현실의 참담함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멀리는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 교육은 학부모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나서야 할 만큼 제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가운데 질이 멸렬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지적 역량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문적 권위를 세워주지 못하는 관료 절차와 비본질적인 잡무 부담으로 진정성 있는 교육의 성과를 내는데 헌신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좌시할 수 없는 교육 현실을 앞에 놓고 우리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대로 된 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뜻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는 일에 전국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앞장서겠다는 것을 전 국민 앞에 결연하게 약속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의 뜻을 대표하는 50개 학부모 단체가 교육 참여와 혁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첫 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각각의 이름으로 활동하신 그동안의 경험을 모아 전국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 연합이라는 공동체로 새로 태어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교사, 학생과 더불어 우리 학교의 주인이자 교육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교육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가야 할 학교 교육의 숭고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역과 학교 단위에서 활발히 활동하신다면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질 높은 교육,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 현장 지원단 운영, 학부모 상담 주간 실시,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 학부모 인식 개선 사업,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등을 지원하고 아울러 타 부처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 교육재정 개혁,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 병행제 확산,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6대 핵심 교육 개혁 과제로 정하고 능력 중심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조 연설 요청을 받고 망설이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고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의 한 사람입니다. 저의 견해는 전문적이지 않으며 논리도 결여될 수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학부모로서 경험한 사실과 희망을 말할 뿐입니다. 인류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교육이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경제가 대침체에 빠져 있는 지금 한국 경제가 침체에서 탈출하여 선진 인류 국가로 진입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교육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이적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태어나 중학교부터 입학시험을 쳤고 학교의 과에만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세 자녀는 입학시험 없이 고등학교까지 다니며 사교육이 있기는 했지만 학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먼저 떠난 딸이 남기고 간 손녀를 키우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학교가 마련한 아침 과외와 방과 후 과외를 보내다가 4학년부터는 선행학습 학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권했고 학원에 가지 않으면 친구가 없어 자연왕따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했습니다. 손녀는 6학년 과정의 영어 수학 학원에 다니고 국어와 국사는 방문 학습지로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중1 과정을 하고 있고 특목고에 갈 애들은 중3 과정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말에도 학교와 학원의 숙제가 늘 겹쳐서 놀지도 못하고 방학이 되어도 학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정말 가엾고 안타까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은 30여 년 전 이사 올 때는 학원 하나도 없었던 변두리였습니다. 지금은 온 동네가 학원으로 가득 찼고 많은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위해 전세로 이사를 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기숙사도 생겼습니다. 저는 지지난번 대통령 선거 공약에 참여하면서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교육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허지부지 되어가고 달라진 것은 별로 없이 학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저는 미국에 근무할 때 우리 애들이 다닌 미국의 교육 제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학제는 학부모들이 중심이 된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에서 정하고 교장도, 교사도, 교과서도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에서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서 정했습니다. 흘렀습니다. 교육 자체에는 학부모의 선택이나 재단의 자율이 빠졌습니다. 대학 자체는 학생 선발부터 간섭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의 재단 이사로 봉사할 때 그렇게 많이 인가를 받아야 했고 보고할 일도 그렇게 많았고 인감도장 찍어야 할 일도 그렇게 많았습니다.
어떤 주에는 임금정명을 10통을 했는데도 모자랐습니다. 비리는 획일적인 사정간섭보다 형벌로 다스리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리에 앉은 분들의 가슴이 너무 뚫뚫없죠. 우리나라의 정책들은 정체성 없이 급변하였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들로 인해 우리 아이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하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둘째로는 아까도 말씀하신 교육 평준화였습니다. 제가 교육학을 공부할 때 교육 평준화에 대한 반대 리포트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수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대에서 살아남으며 세계적인 리더들로 키워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우수하고 뛰어난 실력의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잘 뒷받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셋째로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교육에서의 이밸류에이션, 즉 아이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인성이 무너지고 또 아이들을 서로 경쟁하고 또 견제하는, 서로가 경쟁하는 사회에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토론해야 점수를 주는 외국과는 달리 수업 시간에 자기 의견을 발표하면 잘난 척하네 하는, 서로가 견제하는 그런 눈총을 주는 잘못된 교실 문화에서 아이들은 서로 이기적인 인성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분이 때 발표나 표현할 수 없는 주입식 문화, 협동심과 배려심 찾아볼 수 없는 학교 평가 문화로 인해 아이들의 인성이 무너지는 이런 문화 속에서 저희 아이를 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넷째로 우리 아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외국에서의 학교이죠. 학교에서 액티비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들의 통통 튀는 창의력을 표현하고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향상시키며 무대에서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당당히 표현하는 그런 자신감을 만들어가는 교육,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 남들과 더불어 협동할 수 있는 협동심을 증가시키며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을 길러주는 그런 공교육, 그런 교육이 이 나라 공교육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밖에도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저희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하버드 의대를 꿈꾸고 있는 아이입니다. 만 15세에 토셀 인터미디에이트 990점, 토플 100점, 토익 900점을 달성하고 그 나라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도대회 수학 경시대회에서 2위를 거두는 이런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들처럼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면서 공부할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는 잠잘 거 다 자고, 물론 시험 기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죠. 학교 평균 98점을 유지하면서 봉사활동, 액티비티 활동,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 2학년인 우리 아이는 고1 때부터 피아노 레슨을 해서 자신이 용돈을 벌어서 쓰는 아이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가 한국에 있었다면 이러한 교육을 학교에서 만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전 우리나라 공교육을 생각해 보았을 때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아이는 한국 교육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즉 아이들의 삶의 3분의 1가량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실력을 학교에서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교육이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배움의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그 배움의 즐거움이 있을 때 평가 목표를 가진 아이가 아닌 학습 목표를 가진 아이로 자라날 것이며 그저 앉아서 7시간, 8시간을 보내는 억지로 앉아서 주입식 교육을 하는 학교 생활이 아니라 무엇인가 배우고 싶은 학교, 무엇인가 더 배워서 나의 실력을 쌓아놓고 싶은 학교,
쌓아가는 학교, 그런 공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는 진정한 배움의 전당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모아져서 100년 대계인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이 교육으로 흥한 나라인데 교육으로 망해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거야.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자식들이 살 세상을 망해가는 걸 빤히 보면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뭉쳐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이 교육 문제가 나올 때마다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육 살릴 것은 학부모밖에 없다. 전교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도 학부모뿐이다. 그래서 저는 전교조 정말 싫어서 제 아들 학교를 전교조에게 빼앗겨서 폐교의 문턱까지 가서 정말 우리 학교가 없어지는 위기를 경험하면서 정말 전교조를 없애고 싶어서 저는 정말 한 5년간을 전교조하고 목숨을 걸어서 싸워서 전교조를 법의 노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만 없어지면 우리나라 교육이 좀 살 줄 알았는데 전교조가 뿌려놓은 그 악의 씨앗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리고 그 전교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나 잘못되게 왜곡됐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대 국회에 우리는 또 기대를 걸어보면서 우수한 의원들을 집어넣을 거라고 기대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건만 20대는 여소야대라는 기막힌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되자마자 저는 더민주당과 그 국민의당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한 것이 일반 고등학교를 완전히 부활하고 그나마 있던 특수목적고 자사고 이런 학교들 우리가 유일하게 조금 선택할 수 있는 그 학교를 다 없애고 다 똑같은 평준화로 회귀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학부모들의 생각을 이렇게도 모를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좌파 교육감들을 보십시오.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난 4.16이라는 말 저희 정말 이제는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4.16 교육체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국정화 교과서도 다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 또 그런 사립학교 아까 말한 대로 특목고 다 없애겠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하면서 안 되겠다. 이제 이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들이 세력화해서 우리 교육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머니들 다 보통 엄마들이고 저는 직장 생활도 거의 해본 적 없는 순수한 엄마 출신 학부모 운동가입니다. 가슴만 뜨거워서 내 아이들 좋은 교육 주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박인수 의원 계시고 오늘 많이 오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정정석 의원, 이번에 들어간 전희경 의원, 신보라 의원 다 오시기로 유민봉 의원 다들 교육에 관심 있으신데 오늘이 또 잡은 날이 또 이렇게 돼서 여긴 안 계시지만 저는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전교조라는 교사단체 교육 공급자 중에 왕노릇을 한 전교조 때문에 무려 27년 동안이나 좌지우지 끌려다니다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회의원들은 그 전교조가 무서워서 아무 짓도 못하고 민주당은 교육이 중요한 걸 알아서 그 전교조를 내세워서 자기들 원하는 바를 이루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그거와 맞짱떠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누리당 의원님들 교원단체들 총 해봐야 45만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는 수천만 명 아닙니까? 우리 학부모들 뒤에 빵빵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용기 내셔서 교육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학부모 운동 근 17, 18년을 하면서 아이 기르는 과정이 그대로 학부모 운동사가 되어버렸는데
제가 원하는 교육을 적어봤습니다. 아까 강만수 장관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아이를 너무나 학교를 선택하고 싶어서 전라도에 있는 기숙학교에 보내서 진짜 행복하게 돈도 조금 들고 외국 유학을 보낼 남편이 공무원인데 어떻게 유학을 보냅니까? 그래서 적은 돈으로 기숙학교에 보내서 정말 나는 우리 아들을 그 학교에 어디 천국에 데려다 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우리 후배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를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이런 학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저는 학교만 우리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제가 조선일보의 강 장관님 칼럼을 읽고 그날로 나는 이분을 우리 전학연의 고문으로 모시겠다고 결심했는데 그게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우리 평준화 올해로 47년이 됐습니다. 중학교 평준화 47년, 고등학교 평준화 42년. 저는 제가 중학교 평준화 1회입니다. 1969년도에 진짜 뺑뺑이를 돌려서 제 중학교를 선택하지 못하고 정말 추첨해서 간 사람으로서 또 고등학교는 시험 보고 들어간 마지막 세대로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걸 알고 내가 선택한 학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그 학교에는 발전기금을 내도 아깝지 않고 내 학교 다닐 동안에 열심히 학부모 노릇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그것을 뺏어가고 그것의 역할을 한 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20년은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조금씩 불만들이 나오니까 그 불만들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씩 바꿔가다가 지금은 정말 이름뿐인 평준화, 가짜 평준화, 일부 뭔가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은 먼저 도달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가짜 평준화를 왜 마치 평준화인 양 거짓말시키면서 끌어옵니까? 왜 그 가짜 평준화의 진짜 이름은 근거리 학교 강제 배정제입니다. 너 가까운 학교에 우리가 정해주는 대로 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학교 가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학교 선택권을 돌려달라고 외치고 모든 학부모들이 지금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학교들이 변합니다. 지금 평준화 상황 50년 가까이 오면서 학교는 노력하지 않아도 해마다 학교 학생들을 수백 명씩 꽉꽉 채워주는데 어느 학교가 노력할 것이며 교사가 노력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커진 것이 전교적으로 교사단체들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선택하는 그런 것만 권리만 주신다면 학교들이 먼저 알아서 움직일 것입니다. 저는 사립학교가 먼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 어떤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를 뽑겠지만 어떤 아이는 특별한 특기를 있는 아이, 적성에 따라 변하면 학교들 간의 경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학교를 선택해서 정말 적성에 맞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행복하게 학교 3년, 왜 6년, 10년을 못 다닙니까? 다니면서 그 안에서 이 세상을 나올 때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 자격증을 손에 쥐고 나와서 이 세상에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누구도 부끄럽지 않고 학교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손에 쥔 자격증이 진정한 무기가 되는 그런 아이들로 길러줄 것이고 그렇게 그 학교들이 변하고 사립학교가 변한 후에 그때서야 사립학교의 학생을 다 뺏기면 공립학교들이 이러다가 우리 학교 폐교당하겠구나 싶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학교의 시설들이 그 정도입니다. 네, 진짜 여기에 이거 다 자료집 전해드릴 건데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몇 천만의 학부모가 뒤에 있습니다. 전교조 하나도 무서워하실 것 없습니다. 이제는 전교조는 그야말로 법의 노조 말이 근사의 노조지 정말 가짜 노조 뭐라 그러나요? 그런 노조가 무슨 노동단체 어떻게 교사가 노조란 말입니까? 노동자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싫습니다. 8시간 내면 집에 가는 그런 교사에게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일본은 평준화를 폐지했다고 하셨는데 하고 사립학교들은 이미 토요일날 수업을 다 재개했습니다. 재개하고 8시간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부족한 학생들에게 나머지 가르치고 그러고도 추가 수당을 받긴 받으시겠지만 지금처럼 정말 오히려 지금 선생님들이 자기 수업 외에도 나머지 수업까지 해서 싹쓸이해 가서 어떤 선생님은 일반 선생님보다 2배 더 이상 돈을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가져가고 학교 안에 그런 불균형이 존재하는 교사 사회입니다. 제가 쭉 공약을 적어보면서 정말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보더니 이게 뭐냐고 다들 깜짝 놀래고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 교육 바로 설 거라 그러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을 개혁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고쳐서 될 교육이 아닙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개혁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 부수고 우리나라 이 평준화 제도 부수고 우리 학교 선택권을 찾아주는 학교의 재건축, 학교를 새로 세우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일본의 문부석이 없어졌다는데 굉장히 약화됐는데 우리도 교육부도 지금 국가 간섭 제발 좀 내려놓으십시오. 예, 모든 학교의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정말 그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실형법으로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못하는 학교는 문을 닫고 잘하는 학교는 점점 더 칭찬받아서 발전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국가의 간섭 내려놓고 정말 대학도 그만큼 억지였으면 이제는 대학에도 자유를 줄 때가 됐고 우리나라 국민 이렇게 선진 국민이 됐습니다. 저는 8남매 딸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는 혼자 벌어서 8남매를 키우셨습니다만 지금은 엄마 아빠 2사람이 돈을 벌어서 자식 하나 많아야 돈을 기르는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그 옛날에 만들어 놓은 방식을 지금 50년 동안 전혀 바꾸지 않고 땜질만 합니까? 우리 교육은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하는데 여러분 모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김지연입니다. 저는 현직 약사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긴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과 캐나다 약사고시를 차례대로 패스하면서 해외로 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미국의 치과의사 면허를 딴 뒤에 실제로 치과의사로서 한국에서 미국 취직이 되는 것을 체크해보고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이 전 좋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희망을 보는 일을 이 바른 성문화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이 땅에서 다이나믹하게 벌어진 일들을 보았습니다. 울리백이라고 하는 위기사회론 학자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그러나 빠르게 날아온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한국 사회도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인공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이 교육을 보며 학부모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청소년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꽃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꽃들에게 굉장히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속률은 전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이 2위인데 탁월하게 우리나라는 1위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남학생의 경우 세계 1위, 여학생의 경우 세계 2위입니다. 담배 뚫기라는 것은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담배 뚫기란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담배를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사는 것을 담배 뚫기라고 하고 어떻게 담배를 뚫었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자살도 많이 하고 있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생 자살자도 꽤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은 아이들을 잘못된 성문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성매춘과 동성애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가 2014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출 남학생, 집을 나간 경험이 있는 남학생의 15.4%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성에게 자신의 학문을 파는 바텀 알바를 15.4%나 하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에이즈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과서에서 동성애적 행위가 에이즈를 유발하는 위험행동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교련책과 도덕책 등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었습니다만 교과서가 이제 8가지가 되면서 무언가 매거진화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8개 교과서는 모두 이것에 대해서 그러다라고 말하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입장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10대들은 어떻게 에이즈에 걸리는지도 루트를 모른 채 무더기로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 대부분 남자였는데요. 2014년 에이즈 환자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의 에이즈 410명, 하루에 1명꼴 이상으로 걸리고 있는 에이즈의 대부분이 남자이며 99%가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2011년 발표 제3차 국민건강 증진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의 대부분은 남성 간 성행위를 하는 자들이며 이들이 콘돔을 잘 쓰고 에이즈 검사를 받으면 우리나라 에이즈는 잡힌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에이즈에 걸린 13세에서 24세 조사를 해보니 94.25%가 남성 간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성 간 성관계를 부추기는 어플리케이션 6개를 불법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깔 수 있습니다. 자기 핸드폰에 깔 수 있습니다. 그것은 GPS 기능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GPS를 여는 순간에 자신의 위치가 노출이 되면서 이것은 게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저는 지금 성소수자를 핍박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텀 알바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오프라인상으로 이것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밤낮이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10대들은 엄청나게 에이즈에 걸리고 있으며 심지어 군대 안에서 최근 10년간 군대 내에서 발생한 에이즈 환자가 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현재 군형법 92조의 6 군대 내에서 학문 선교를 그만두라고 하는 이 중요한 법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재판 중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4대5로 겨우겨우 합헌 판정을 받은 소중한 법입니다. 이번에도 합헌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합헌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학부모들이 국가인권위 앞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형법 92조 6을 지켜서 우리의 아이들이 군대에 가서 험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의무병인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시위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성매매 특별법 합헌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학부모들이 3개월 이상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합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성노동이 노동이며 노동은 신성한 것이니 너는 매춘을 해도 된다라고 나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내 아이를 둔 엄마가 합헌 판정 이후 만세 삼창, 대한민국 만세라는 만세 삼창을 해야 될 정도로 가슴을 졸이는 겨울이 지나갔었습니다. 지금 현재 성매매를 합법으로 만든 스웨덴의 경우는 20대 여성의 설문했을 경우에 스웨덴 여성의 20대 여성의 25%가 나는 당당한 직장이니까 매춘을 할 수 있다 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스웨덴 국내 매춘에 남성 매춘자가 여성 매춘자를 오버하여 이 남성 매춘자들은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상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악법이 젊은 청소년들을 안 좋은 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하고 강의합니다. 저는 질병관리본부가 말하고 WHO가 말하듯이 동성애는 그릇되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청소년들은 부모와 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되며 모든 부모와 교사는 내 자녀가 아닌 자녀들도 내 자녀처럼 가르치고 내 자녀처럼 품고 안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꽉 막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불러주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사랑한다고 그랬죠? 전 한국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학생은 그렇게 가르쳐도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지난 2년간 제가 그런 꽉 막힌 교육을 해달라고 부른 곳이 600군데가 넘습니다. 제가 모기시고 제가 다 카라를 할 수 없어서 같이 띄워주는 강사가 나와야 될 정도로 저희 꽉 막힌 부모의 교육은 이 땅에서 흔쾌히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지금 해외는요, 특히 서구와 미국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통과되면서 동성애가 그르다고 말하거나 프리섹스가 그르다라고 말하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동성애가 정상이며 레즈비언 부부가 될래, 게이 부부가 될래, 트랜스젠더 부부가 될래, 스트레이트 부부가 될래, 에이섹슈얼 부부가 될래 골라라 하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원장이 처벌을 받으며 그것에 대해서 항의했던 부모가 수갑을 차고 잡혀간 사례가 많았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은 목사님 한 분이 학교에서 동성애를 그만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애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대들기 시작한다. 인권이라며 모든 것에 인권 타령을 한다며 잘못되었다고 말했다가 감옥을 갔습니다. 내 자녀에게 이러한 교육을 하지 마십시오. 핑크데이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여자 되어보는 날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보아서 그것을 존중과 배려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미사여구를 써서 아이들이 성혼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이 의무화된 곳이 캐나다입니다. 그 결과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조차도 차별이라며 캐나다 벌링턴은 남녀 화장실조차도 성차별이라며 화장실 통폐합을 했습니다. 벌링턴은 그러고 나서 여학생들이 방광염에 걸려서 지병원들이 생기자 2014년도 여학생 학부모들이 모여서 다시 화장실을 분리해달라고 시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저지에서는 60대 남성이 나는 이제부터 게이로 살겠다. 당신과 이혼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함으로써 60대 여성, 그분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거기는 보수적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랑 떠나자고 한다. 나랑 헤어지자고 한다. 남자와 살겠다고 한다. 좀 너희들이 설득해다오. 그러자 아이들은 이미 father and life는 father and life고 mother and life는 mother and life니까 아버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권입니다. human rights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이분이 남편의 그러한 선포보다 아이들의 선포에 더 충격을 받아서 이분은 교육의 꿈을 안고 미국을 간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가 하는 이 교육, 청소년은 학교에서 성관계하면 안 되고 동성애는 하면 안 되고 자기 몸을 소중하게 해야 되고 함부로 담배 피면 안 되고 함부로 흡입제를 하면 안 되고 함부로 술 마시면 안 되고 함부로 인터넷 중독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내가 처벌받지 않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면 2013년도에 통과될 뻔한 거 아시죠?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저는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 이후에도 이 연설 이후에도 저는 또 떠들러 갑니다.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한국 기독교 연합회관에 모여 계십니다. 거기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국을 지켜갈지, 어떻게 한국 교육을 지켜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줘서라도 우리의 10대들을 살릴지 그 꽉 막힌 교육을 우리한테 한번 풀어보라는 겁니다. 그 꽉 막힌 교육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꽉 막혔습니까? 우리는 꽉 막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열려있고 언제든지 기존의 교육을 모두 부수고 새로운 것으로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직면하고 나가야 됩니다. 인공호흡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직면해야 미래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무너지고 있고 어디서나 뚫리는 이 스마트폰은 한국에 있어도 아이들의 몸은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저 멀리 어느 나라 사창가에 뚫리고 저 멀리 어느 나라 게이 프로는 앞으로 뚫리고 저 멀리 어느 나라 몹쓸 곳으로 뚫려서 아이들은 사이버 세상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바른 교육을 주고 바른 성의식을 주고 그리고 바른 비전과 엄청난 꿈과 이상을
그나마 우리 품속에 있을 때라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배가 아파 낳은 자식이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배 아파 낳지 않은 자식들까지도 더불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자식은 결코 혼자 살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들과 다 같이 삽니다.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내 자식 어떻게 하면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착각입니다. 그 큰 착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항공모함은 출범부터 삐그덕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학연이라는 항공모함은 교육개혁이라는 신대륙에 반드시 발을 디뎌야 됩니다. 비바람은 불 것입니다. 천둥 번개가 칠 것입니다. 고운 바다는 없습니다. 흔들리라고 있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는 우리가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신대륙에 발을 담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방향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힘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부모라는 이름값을 지금부터 우리가 배를 띄운 이상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육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출방을 안 했으면 몰라도 출항을 했다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대륙에 발을 디디기 전에 겪게 될 많은 고초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6.25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38시간 진통을 해서 연세필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을 출항시켰으면 할 만큼은 하십시오. 해보지도 않은 자는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2시간 진통했다면 저는 분명 지금도 후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조금 더 해볼 걸 그랬나? 그때 조금만 더 싸워볼 걸 그랬나? 그때 조금만 더 힘을 내볼 걸 그랬나?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에게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낳느라고 가는 데까지 갔었어. 근데 6끼를 굶고 나니까 힘이 없더라. 딸이 듣고 너무 고맙다 그래요. 제왕절개에서 난 자기지만 고맙다 그래요. 우리가 가는 데까지 가서 만약에 이 항공모함이 발을 닿지 못한다 할지라도 헤엄쳐서라도 발을 디딜 겁니다. 반드시. 오로지 이 항공모함은 그릇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처음에 우리의 마음대로, 즉 학부모의 초심을 잃지 않은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이 대한민국에 최고의 것을 선물하고자, 최고의 것을 안겨주고자 하는 그 선하고 다른 일체의 동기가 없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가서 정말로 전 세계 등불이 되어지고 정말 한국은 끝내주는 나라라고 다른 나라에게 칭찬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수입니다. 고생하시는 학부모님들과 수백 명 또는 수천 명 같이 충북교육청 또 시내에 늘어서서 그 진보교육감 김병우의 이름을 외치고 소리 지를 때는 전혀 안 떨렸는데 이렇게 어려운 자리 앞에 서니 정말 많이 떨립니다. 대표님들께서 저를 고문하시느라고 여기 세워두셨나 싶기도 하고요. 다소 떨고 실수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모는 항상 이 흰머리로 위장전술입니다. 위장을 하고 다니는데 아직 40대고요. 정상적으로 학부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북교육공동체 권리 현장이라는 충북 학생인권조례의 변형이죠. 그것 또한 진보 교육감들의 그 어떤 전술 중에 하나로 명칭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곳 충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대로 하자니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적어왔는데 헌장 선포 반대를 위해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4만여 명이 넘는 서명부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김병우 교육감은 자기들이 어차피 갈 길이라서 그런지 그냥 자기 갈 길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준민소환밖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지금 준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얼마 전 방송에서 한참 시끄러웠던 내용 중에 우리에게 초중고등만 있다면 무서울 것 없다 라고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여학생이 오로지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뿐이라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방송하는 모습 또한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들은 어디에 근거해서 저런 황당한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방송을 보신 대부분의 국민들은 순간 욕을 하거나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라는 탄식으로 끝났을 것이고 지금쯤 모두가 잊혀졌을 것입니다. 전국 학부모연합 만세! 예,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냐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산에도 못 다니고 그리고 또 계단 오르고 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릎이 그냥 깔끔하니 정리가 됐습니다. 안 아파요. 왜냐? 이 제품 TLEMSM, 그러니까 식물성 유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식물성 유황. 이걸 먹고 나서부터 한 2주 정도 먹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정리가 다 됐습니다. 여기 무릎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황을 많이 먹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식이 유황, MSM, 식물성 유황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일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탄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저희 다단 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 미용실 많이 이용해